그래서 한번 붙잡아 볼게요. 아비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해봐야죠. 김재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으신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디자인이에요. 뭐 그래서 3D 프린팅을 배웠고 뭐 독특한 이력을 쌓고 싶어서 3D 프린팅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그 3D 프린팅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접목시켜서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어떤 뭔가를 해보고 싶은 창의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어쨌든 뭐 산업 디자인이든 뭐라도 이름 지기 짓든 어떻게 이름 짓든 김재님이 하고자 하는 건 디자인이고 저 디자인과 현실 사이에서 쉽게 얘기하면 저 디자인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잘 줄인 것 같다. 김재님의 저 긴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자면 디자인이 하고 싶은데 현실과 어떤 그런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이상이라고 하기에는 정확하지 않고 현실과 또 되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음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이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래서 그러나 아비님은 이제 김재님을 좀 많이 뛰어다니는 쓸데없이 뛰어다니는 친구로 보고 있고 아이로 보고 있고 그리고 부모 같은 마음으로서 김재님을 좀 안 뛰어다녀도 된다고 땀을 흘리고 지금 열심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안 뛰어다녀도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다기보다는 안 뛰어다니게 붙잡아주고 싶고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붙잡아 볼게요. 김재님이 이제 지금부터 대답을 해보세요. 자, 앞서 말했듯이 김재님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되고 싶어하는 것은 그리고 김재님의 이슈는 디자인이에요. 그죠? 디자인 그리고 김재님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분은 동의를 했고 자 이제 붙잡아 볼게요. 자 김재님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디자인이 뭡니까? 이건 이제부터는 묻는 거에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생각에 따르면 디자인은 뭐 별다를 게 없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김재님 생각이고요. 디자인이라는 걸 김재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디자인이라는 것을 김재님이 만든 게 아닌 이상 디자인은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그리고 디자인의 정의라는 게 있을 거예요.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있을 것이고 디자인의 정의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본인의 생각 말고 좋아요. 그러면
디자인의 정의를 제가 들었어요. 디자인이란 뭐냐? 뭐 디자인을 만들다 해서 나왔다는 말은 저거는 어원이고요. 제가 말하는 건 디자인이 뭐냐고요. 디자인이 뭐냐고요. 디자인이 뭐냐고. 디자인은 만들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저건 어원이고, 예전에는 뭐 예술, 미술작품, 음악, 건축 등 예술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뭐 저거는 어떤 뭐 발생, 뭐 어떤 그 기원, 뭐 이런 것이겠고, 제가 묻는 것은 디자인이 뭐냐고요. 제가 디자인의 정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전적인 정의를 말하는 건 아니고 디자인이 뭔지 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자 내가 하고 있는 일 뭔지에 대해서는 정체성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들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제 가슴속에 남아있는 어느 디자이너 분의 얘기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디자인의 정의, 그분이 디자인의 정의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알려주겠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이 저렇게 막 예쁜 걸 만들고 막 이러는 건 줄 안다. 예쁜 걸 만들고 뭐 뭐지, 멋있는 걸 만들고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디자인이 뭐냐? 그러면 막 멋지고 막 창의적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멋지고 창의적이고 예쁘고 뭐 고급스러운 거,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다.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고안해내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려내고, 그리고 고안하는 거, 뭐 이런 거라고 알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디자인하는 사람도 아닌데 뭐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김재님도 이제 저렇게 뭐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자인이 그런 건 줄 안다고. 근데 여러분, 디자인이라는 게 뭐냐면, 디자인은 어떤 사물과 현상을, 직접 찾아보세요. 나중에 좀 이제부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이 뭐냐면 어떤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저게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 결과물로 인해서 멋있고 되게 멋진 선들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자동차 디자인 그리잖아요. 그럼 막 무슨 막 이렇게 엄청난 곡선이 막 이렇게 우와 막 곡선이 막 이러면서 우와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와 정말 예쁜 바디 라인이다. 바디 쉐이프 예쁜 바디 쉐이프의 차다. 슈퍼카다. 예쁜 바디 쉐이프의 슈퍼카다. 그러면 디자인, 그걸 보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디자이너는 저렇게 예쁜 쉐이프를 가진 슈퍼카 같은 걸 그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일반 사람은. 근데 그걸 그린 디자이너는 어떤 마인드를 그린 거냐면, 예쁜 바디를 그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슈퍼카잖아. 슈퍼하게 달려야 되잖아요. 슈퍼하게 달려야 되는데 바람의 저항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싶은 거야. 바람의 저항이라는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저기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거라고. 그러면 슈퍼카야.
내가 디자이너 슈퍼카를 디자인하는데 당연히 슈퍼하는 속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300km, 400km. 근데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바람의 저항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바람의 저항을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결하면 안 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하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역학을 자동차가 허락하는 선안에서 최대한으로 만드는 바디가 그럼 그 바디인 거예요. 근데 만들고 보니 여자 몸체하고 너무 비슷하거나 그 예쁜 그 모습이 사람들은 예쁘다고 하는 바디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한테는 예쁜 바디지만 디자이너한테는 슈퍼카에 걸맞게 공기 저항을 극도로 줄인 바디인 거죠. 근데 그 결과물이 뭐 예쁜 거예요. 뭐 예쁜 걸 뭐 어떻게 하겠어. 저게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김재님은 오늘 상담을 들으시고 이 상담을 평생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언제쯤 편집이 되어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영상을 다른 사람들은 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면 되지만 김재님은 오늘의 이야기를 평생 기억하고 가져가야 돼요. 왜? 디자이너라면, 제가 디자이너라면 평생 가져가야 될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잘 기억해서 가져가야 돼요. 이거는 상담 이상의 어떤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예쁜 바디 쉐이프의 슈퍼카. 근데 보통 사람 눈에는 예쁜 슈퍼카지만 그걸 실제로 그린 디자이너는 예쁘게 만들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물론 예쁜 것도 꼭 들어가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슈퍼카의 이 바람의 저항을 극도로 낮추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좀 더 창의적으로, 좀 더 혁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모습이 바로 그 슈퍼카의 바디라인인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디자이너예요. 이것이 바로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에요. 알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 최고의 디자인을 하는 건 모두가 똑같잖아요.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 뭐 세계 최고뿐만이 아니고 디자이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바로 이게. 김재군이 디자이너가 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 DNA를 가져야 해요. 아니라면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요리사가 될 거라면 이 마인드를 뭐 요리사도 뭐 디자이너에 들어가니까 넓은 의미로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는 그렇구나, 요리도 디자인이구나, 그런 면에서는. 그렇지만 김재군이 디자이너가 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더더욱더 이 DNA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럼 디자이너가 아닌 거야. 제가 디자이너가 된다 그러면 평생 내 DNA에 꽂을 말이에요. 이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 DNA를 꽂은 사람은 디자이너고 저 DNA가 없는 사람은 디자이너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예쁜 걸 만들어낸다 해도. 바꿔 얘기하면 디자이너로 원서를 넣는 수많은 사람들의 거의 99%가 다 떨어뜨려요. 되게 들어가기 힘든 시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데는 막 100% 다 떨어뜨린 데도 있대요. 그 이유는 수많은 디자이너들도, 디자인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저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이 DNA를 가슴에 꽂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알아들었다고 보고, 여기까지 알아들었죠? 자, 그럼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이제 디자이너, 이거는 김재군을 내가 아까 붙잡아 준다 그랬잖아요. 안 뛰어댕겨도 된다고. 그런 어머니가 내 손길을 잡던 그 느낌처럼 김재군을 붙들고 싶어요. 명심 그 이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김재군을 붙들어줄 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재군이 진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이 말에 붙들릴 거고, 아니라면 뭐 잊혀지겠죠. 그럼 그거대로 또 뭐 살아봅시다. 어쨌든 어쨌든 김재군을 붙들어줄 말이에요. 이 말은 붙들어줬으면 하는 말로. 자, 그리고 지금부터 할 말은 김재군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말이에요. 김재군, 김재군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했죠. 근데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까 세상이 마음처럼 안 된다, 쉽지 않다 그랬죠. 왜 그런지 알겠어요? 자, 김재군은 앞으로 디자이너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디자인이라면 적어도 반드시 디자이너의 DNA를 꽂아야 해요. 장착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와 현상을 보고 그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거야. 나는 디자이너니까 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살펴보고, 그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봐야죠. 그래서 그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야. 해결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디자이너란. 그죠? 그랬을 때 김재군의 삶이 지금 되게 꼬여 있을 거예요. 되는 일도 잘 없고 고민도 많고. 그리고 김재군의 이 긴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면 대기업에 어쨌든 뭐 수립 관심을 가게 되고 대기업에 가려고 했지만 실패를 맛봄.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하자라고 생각하고 클레이밍이라는 운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첫 그 클라이밍 회사 넘어갈 수 있어. 뭐 넘어가서 이제 사회 경험 시작했어. 근데 내 생각처럼 쉽지 않았지. 그러다가 뭐 제품 개발 일을 하다가 실력이 들통나서 다른 일을 시켜서 하게 됐어. 다른 일을 하게 되니까 고생스러워.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회사를 나온 이유는, 내가 저번에 회사를 나온 이유는 첫째, 나의 실력. 둘째, 사장님이 일을 가르치실 때 급하시고 성질이 좋지 않으셔서 화를 많이 내셔. 무시하는 발언도 많이 하시고. 셋째, 복지와 월급 이런 단점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김재군의 일생 이제는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예전에는 고민을 하다가 뭔가를 해결하는 걸 탁탁탁 했었는데 이제는 일주일 동안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자, 이런 상황까지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되고자 하면서, 그러니까 디자이너 그래서 그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뭐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까지 해결할 수는 없겠죠, 인생사를.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무언가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두 회사가 언제든 출근하라고 한다.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장담하건대 그래서 어느 회사로 갈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장담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문이 좀 막혔던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붙잡아줄 앞에 말을 하는 거고 지금은 어느 회사를 둘 중에 회사에 고민을 한다고 하셨는데 둘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결과는 같을 거예요. 이쪽 회사를 가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만둘 거고요. 이쪽 회사를 가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만둘 거예요. 왜? 김재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뭐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건 뭐 그렇다고 뭐 3D 프린팅으로 한다고 쳐. 하지만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기는커녕 어느 쪽으로 가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이란 건 일에 진리가 있다면 신이 아니어도 맞출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은 언제나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거든요. 김재군이 아까 내가 막 달리는 사람 같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기업에 탁 떨어졌어. 그러면 탁 떨어졌어. 또 막 달려가요. 그러다 또뭐 탁탁 잘못돼. 그럼 뭐 또 막 딴 데로 달려가요. 또 거기서 또 뭐가 또 잘못해서 막 딱 달려가. 근데 이번엔 달려갈 때가 문이 두 개네.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도 나가면 또 가도 또 탁 탁 탁 탁 탁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돌고 있는 거지. 마치 딱 어릴 때 그 넓은 강당을 다 뛰어다니지만 결국 제자리만 맴맴 돌았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그러니까 김재님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정말 아비님께 물어야 할 게 무엇인지 모르는, 많은 질문과 많은 답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히 아비님께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대기업 스카우터가 원하는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대기업 스카우터가 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인터뷰어가. 그리고 실력이라고 하는데 막연히 정확히 어떤 실력인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잘 살펴보는 단계 없이 그냥 실력을 쌓아야 되나 보다. 그럼 실력을 뭘 해야 될까? 아, 다시 공부를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자격증 하나를 더 늘리는 거, 6개월 동안 공부를 자격증 하나 더 늘린 방법. 근데
글쎄 몰라. 다른 게 어떤 걸지 모르겠지만 더 적어도 디자이너라면 글쎄 이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다고 쳐요. 하지만 앞으로는 디자이너란 그리고 꼭 디자이너까지 아니어도 디자이너는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해결해야지. 하지만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는 잘 살펴보기 전에 잘 살펴보고 그리고 물어보고 반드시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세요.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예를 들면 아까 회사를 나온 이유는 첫째, 나의 실력, 그 다음에 사장님이 성질이 좋지 않아서 화를 많이 내심, 무시하는 발언도 많이 하시고. 자, 이 문제가 이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회사에서 오는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회사를 나온다는 것은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회사에 뼈를 묻으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공부 잘하는 애와 공부 못하는 애의 차이를 예를 들면 예를 들지 맙시다.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면 저 문제를 왜 저렇게 되는지 알 때까지 적어도 그러니까 회사를 거기서 뼈를 묻으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회사를 그만둘 때 그러니까 정말로 김재군이 존경하는 되고 싶어하는 디자이너 아마 그 책의 저자분 누가 그랬잖아요. 뭐 권 누구분 그분도 아마 실제로 만나보면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한 사람이 책을 쓰기까지의 업적을 쌓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주 단순해요. 김재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김재군은 회사를 나와버리지만 그분은 그 회사에서 평생 다녀요. 이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회사에서 나의 실력과 저 사장님의 무시하는 발언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회사를 그만두냐면 이 회사에서 나의 어떤 실력이 부족한지를 결국에는 실력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장님의 저 무시하는 발언을 내가 어떻게 견디면서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최소한의 결론을 낸 다음에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회사에서 나의 실력을 인정받고 해결한 거죠. 그리고 저 무시하는 발언을 뭐 내 속에서 내 마인드로 튕겨내든지 아니면 걸러내든지 아니면 대놓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나의 무슨 업적으로 사장님을 입막아 버리든지 어떤 결론을 내요. 그리고 사장님이 붙잡을 때 사장님이 어느 애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붙잡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어쨌든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구나 이런 그러면 이제 내가 해결이 된 거지. 자, 됐어. 난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둬도 돼. 왜? 이 회사에 내가 뭐랄까
뼈를 묻고 싶어서 이 회사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지. 이 회사는 사장님이 나를 붙잡고 이제 내 실력도 인정받지만 이 회사와 내가 함께할 어떤 무언가는 없어. 이 회사에. 그래서 그때서야 그러면 이제 내 회사를 차려볼까? 아니면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 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성공이란 말은 또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때 또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왜? 자기만의 회사를 만들어내면 또 문제들이 발생하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익힌 건 뭐야? 김재구는 똑같은 직원이 들어왔지만 김재구는 나갔잖아요. 나가서 다시 또 들어올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남아있었던 김재군의 옆에 있었던 그 친구는 아마 그 책의 저자분일 거예요. 그 책의 저자분은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분은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익히고 나온 거죠. 25세 똑같은 나이라고 치면. 그래서 김재군이 이제 딱 들어왔어. 이 회사에 다시. 그랬더니 이 회사 들어오자마자 그 같이 있던 분은 그제서야 나가는 거예요. 그럼 김재군은 나갔다가 또 문제 발생하지? 또 사장님 변한 거 없지? 뭐 예를 들면 변한 거 없고 또 그러면 아이씨 또 나가는 거야. 근데 이분은 그 책에 나오신 그분은 나가서 자기 걸 하는 거죠. 근데 잘 돼요. 잘 된다는 게 성공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김재군은 나갔지만 이분은 뭘 익혀서 나온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법, 실력을 높이고 실력을 인정 못 받을 때 실력을 높이는 법,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내 상사와 어떤 사람들과 트러블, 내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사람들과 트러블이 있을 때 그 트러블을 해결하는 법, 그걸 고스란히 자기 회사를 차리는데 적용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하지만 성공을 한다고 꼭 성공하는 건가? 끝도 없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글쎄 돈을 많이 버니까 성공이다? 그건 일반 사람들 보는 거고, 저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계속 하면서 살고 있다면 전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발레리나가 발레를 계속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인 거죠. 발레에서 돈 엄청 벌었어. 막 발레에서 25살에 막 1,000억 벌었어. 26에 은퇴하나? 몰라. 무슨 선수 생명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니 선수 생명이 한 33살이라고 쳐봐. 33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근데 25살에 1,000억을 벌었어. 그럼 26살에 은퇴하나요? 돈의 문제가 아니죠. 운동선수가 운동을 계속할 수 있으면 성공이잖아요. 연구원이 연구를 계속하면서 살 수 있으면 성공이잖아요. 그럼 노벨상 받으면 때려치나? 디자이너가 뭐 매출 막 1,000억을 올렸다고 디자인 때려치나? 디자이너가 돈은 어떤 뭐 100억, 10억도 매출은 아직 어렵지만 이 디자인을 계속 치열하게 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성공 안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고. 왜? 모든 문제들을 끝도 없이 해결하는데 언제까지? 세상 사람이 볼 수밖에 없어요.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김재군이 디자이너라면 디자이너답게 사세요. 실력이 안 좋대. 그리고 회사 사장님이 짜증나. 나가버려. 이건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디자이너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자이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때려치우는 게 아니고, 더더욱 디자이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잘 살펴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그렇게 사는 삶이 디자이너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김재님은 문을 여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어느 문 열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문 여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어맨이 아니야. 이 문 열까요? 저 문 열까요? 그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문을 열든 김재구는 디자이너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그 문제를 살펴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해결하면서, 혁신적으로 해결하면서, 오히려 김재군이 떠나야 될 때는 아무 문제도 없을 때,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뭐 예를 들면 그래, 있을 수 있지. 만약에 뭘 일을 하는데 이거는 내가 있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잘 돌아가는 일인 거야. 그럼 보통 사람들은 편안해할 수 있겠지. 근데 김재구는 디자이너잖아요. 디자이너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잘 돌아가는 곳에서는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왜? 난 디자이너니까. 그게 당신의 정체, 그게 당신이 살아야 하는 삶이에요. 김재구는 앞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계속 무슨 문제든, 부모님과의 문제, 뭐 아니면 내 실력의 문제, 사장님과의 문제, 직원과의 문제, 공부의 문제, 내 디자인과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들을 잘 살펴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온 몸과 마음을 쏟으면서 사는 사람.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인정받든 안 받든 그냥 그렇게 쭉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당신은 당신답게 사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면 돈을 얼마를 줘도 만족하지 못할 거고. 몰라, 돈을 줘서 만족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성공을 위해서 달린 사람이겠지, 디자이너는 아니겠네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재군을 붙잡는 엄마의 말, 그리고 김재군이 살아야 할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쭉 살면 돼요. 살펴보고 해결하고, 살펴보고 해결하고, 해결하려고 머리 쓰고. 그러니까 유레카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유레카가 나오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몸을 쏟아야만 했으니까. 아시겠죠? 긴 이야기를 써주신 만큼 좀 길게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아비님의 진정을 좀 알아주셔서 꼭 가슴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